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정구왕 원장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수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면 관절통으로 걷기 등의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에 통증으로 고통받기보다는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해 기능을 살리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수술을 망설이는 환자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토대로 잘못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술 시간이 길고 수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관절 수술 역시 환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경우 최소 절개 스피드 인공관절 수술로 수술 시간은 단축되고 수혈 없이 진행하는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로 고령의 환자들에게 안전한 수술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의료진마다 다르겠지만 숙련된 의사라면 1시간 이내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원 수술 환자의 99%는 수혈 없이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혈은 수술 시 여러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혈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수술 후에 꺾기 재활이 수술보다 힘들고 잘못하면 다리가 뻗정다리가 된다.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수천 케이스 해본 결과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90% 이상이 입원 기간인 2주일 안에 체계적인 재활을 통해 꺾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목표한 각도에 도달함으로 뻗정다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다만 수술 전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의 굴곡이 잘 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수술 후 원하는 각도만큼 꺾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수술 전보다 굴곡이 더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맞춰서 재활을 치료해 나가신다면 수술 전보다 더 나빠지거나 절대 뻗정다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재활을 겁냈던 환자분들이 퇴원할 때 이 쉬운 걸 왜 걱정했지?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활을 걱정하는 것은 괜한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공관절 수명이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되면 재수술이 굉장히 힘들다. 예전에 인공관절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짧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인공관절의 수명은 대부분 20년에서 25년으로 70세 이후에 수술을 하신 분들이라면 평생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수술의 경우에 인공관절이 전체가 망가지는 경우라면 수술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공관절과 인공관절 사이에 있는 베어링만 다른 것이라면 해당 부분만 교체해주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베어링 교체 재수술은 비교적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수술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부품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인공관절을 선택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부품 수급이 가능한 대형 회사의 대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원에서 사용하는 인공관절은 대부분 유명 회사의 대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재수술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출혈이 많아서 수혈이 필수적일 때는 양측 무릎에 인공관절을 통상적으로 1주에서 2주 간격을 두고 한쪽을 시행하고 반대쪽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수술 경험을 토대로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절개 범위가 줄면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양측 무릎을 동시에 하루에 한 번의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는 인공관절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본원의 경우 스피드 인공관절 시스템으로 양측 무릎 모두 인공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측 무릎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측 각각 수술 시보다 마취를 한 번만 하는 1회 수술에 양측 무릎을 동시에 수술함으로써 입원 일수를 단축시키고 고령 환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줄이며 병원비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술 후 재활병원 입원이 필수적이다.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초기 재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한 병원에서의 입원 기간이 짧다면 재활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원에서는 수술 후 2-3주간의 입원을 통해서 재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재활병원의 입원은 환자들의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6번째, 나이가 너무 젊어서 수술을 못한다. 의료보험 기준상 60세 이상의 사기관절염 또는 65세 이상의 3기 사기관절염이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더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상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움이 있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 이 또한 오해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평균 수명과 노인의 체력이 증가되고 고령 수술자들의 기술적 부분이 크게 발전하면서 고령 환자들의 인공관절 수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85세가 넘으면 기대요명이 많지 않아 수술을 못한다 했으나 최근에는 100세 시대에 85세는 아직 기대요명이 15년 이상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위해서 무릎 통증 속에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질환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성질환자 역시 수술 전후에 혈당과 혈압이 조절하고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가 뒷받침된다면 안전하게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내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본원에서는 90세 이상의 환자들의 인공관절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